22년도 빅분기 필기 4회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형을 일반화 모형으로 확장하기 위해 연결함수가 필요하다. 다음 중 잔로그 함수를 연결함수를 사용하는 자료 분포로 옳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좀 그냥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포화성 분포는 이게 이제 자연 로그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포화성 분포가 뭔지는 알죠? 어떤 특정한 시공간에서 해당 사건이 어떤 사건이 1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번 일어날까 보는 게 이제 포화성 분포라고 했죠. 감마 분포는 감마 분포 이제 감마 이렇게 쓸게요. 포화성 글씨가 이거는 평균의 역수죠. 뮤라고 합니다. 뮤 귀엽죠. 뮤 이거는 만약에 사건이 예를 들어서 뭐 손님 3명이 온다. 그러면은 손님 3명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몇 번 일어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감마입니다. 감마 분포. 이항 분포는 이제 복원 추출이죠. 얘는 이제 얘도 자연 로그를 쓰긴 한데 이렇게 로짓이라고 해요. 로짓. 얘는 복원 추출로 성공 그리고 실패가 있는 행동을 여러 번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총 몇 번 나올까? 몇 번? 네, 이게 바로 이항분포입니다. 네,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알죠?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거. 근데 만약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죠. 해서 식은 그냥 뮤 이겁니다. 3은 포화성 분포.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아래 그림은 특정 사건 5개를 베이지한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이다. 각 5사건은 연결 노드 외에 서로 독립이며 화살표 방향을 사건의 방향성에 영향을 준다. 다음 중 아래 그래프로 돌출된 베이지한 조건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A는 B가 왔어요. B는 스프링클러가 켜졌어요. C는 잔디가 젖었어요. D는 신발이 젖었어요. E는 지렁이가 나왔어요. 자, 뭔 말이냐면 비가 와서 잔디가 젖거나 스프링클러가 켜져서 잔디가 젖거나 잔디가 젖어서 신발이 젖거나 잔디가 젖어서 지렁이가 나오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아래를 봅시다. 자, 이런 게 있어요. P A B C P A B라고 할게요. 자, 이건 뭐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란 말이죠. 즉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이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정답만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얘 한 덩어리, 얘 한 덩어리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P, A, B, C, E, C, E 곱하기 B, C, E. 자, 이거는 C2가 일어났을 때 A,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쵸? B, C, E가 일어났을 때 A, B가 B, A, B 교집합 C, E 그쵸? 수직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미만 파악하세요. 음, 이거죠, 이거. 여기서 반은 C2가 일어났을 때라는 의미고 A,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의미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해야겠죠. C 교집합 E 다 동시에 일어났을 때를 보는 거니까 그쵸?
C가 일어났을 때 A, B, C, E가 일어났을 확률을 보는 거죠. 그래서 딱딱 하고 이렇게 E가 일어났을 때 A, B, C, E가 일어날 확률을 본다는 얘긴데 네, 앞에 제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게 2가 일어났을 때 A, B, C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왜 갑자기 2가 일어났을 때에서 C, 2가 일어났을 때 A, B를 구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2가 일어났을 때 C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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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C가 일어났다고 치고 그럼 A, B도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가 일어났을 때 A, B, C가 일어날 확률. 근데 제가 먼저 한 거예요. 2가 일어났을 때 C가 일어날 확률은 구했어. 그런데 거기서 A, B도 일어날 확률은 뭐냐 이 말이죠. 예, 해서 2가 일어났을 때 A, B, C, E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된다. 네, 어쨌든 결과는 같죠. 예. 해서 자 볼까요? 이제 2가 일어났을 때 A, B, C가 일어날 확률. 자 일단 식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2가 C기 제가 C하다 갑자기 이거 설명해서 좀 거기 뭔가 싶을 텐데 이거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 볼게요. 이게 더 쉬워서 자 2가 보시면은 A, B가 그러니까 C가 일어났을 때 A, B가 일어날 확률은 할 수 있지만 2가 일어났을 때 A, B가 일어날 확률은 한 단계 건너뛰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2는 이제 사실 이제 지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A, B, 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C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C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C가 일어났을 때 A,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다. C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C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좀 다른 거죠. 음, 답은 이 음, 보기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번도 이제 보면은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C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C가 일어났고 B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또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B, C, A, B, C 이렇게 되고 C가 일어났을 때 C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일어났을 때 A, B, C가 일어날 확률 이거죠. 이게 이거죠. C가 일어났을 때 예, 이렇게 됩니다. 아 참 신기하죠. 네. 근데 이게 근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는 P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C가 일어났을 때 A, B,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그냥 A가 일어났을 때의 확률과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B와 C가 일어나는 걸 알든 뭐 C가 일어났든 말든 상관없이 나의 확률은 독립적이다, 고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건은 이제 독립적이지만 근데 다른 연결된 노드 외에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종속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랑 얘는 독립돼 있고 얘랑 얘는 독립돼 있을지 몰라도 얘랑 이렇게는 종속돼 있고 얘랑 얘는 이렇게 종속돼 있는 건데 얘는 나는 너랑 C가 일어나는 그것과 독립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C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독립적이야 너랑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1번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 어렵죠. 자, 이 문제는 분산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알고 있냐 그거를 묻는 건데 자, 평균이 이거이고 표준 편차가 이거이
한계 변수 si에 대해서 x1과 x2를 더한 이 값의 표준 편차는 얼마냐 라고 물었죠. si는 상호 독립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x1의 분산은 이걸 거요. x2의 분산은 이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거죠. x1 플러스 x2. 이거는 뭐냐? 음, 이겁니다. 서로 독립이니까요. 그쵸? 즉, 이 시그마 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이거죠. 즉, 이겁니다. 쉽죠? 다음 중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결정계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관계수죠. 그쵸?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결정계수가 되는 거죠.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맞죠?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이 적다 맞죠? 상관계수는 결정계수 값의 제곱은 아니죠. 그쵸? 두 변수 간의 관계의 3전도를 알 수 있다. 다음 중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존 변수들을 선형 결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맞는 말이죠. 주성분들이 설명하는 분산이 최대한 커지도록 한다. 맞는 말이죠. 데이터가 이상형 연속형인 경우에 사용한다? 보통은 연속형인 경우에만 사용하고 이상형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의 결과 해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확실히 틀린 말이죠. 일단 뭐 키 몸무게를 덩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덩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덩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그냥 우리는 덩치라고 하지만 이게 이 새로운 수치라는 거죠. 이 새로운 수치가 뭔지가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예. 다음 표를 첨가하여 수행한 기묘가설의 감정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것도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네. 이거 왜 안 고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게요. 문제 신고를 제가 할게요. 문제 오류 보시면은 문제에서 이 n하고 45의 제곱 뭐야? 왜 갑자기 사라졌죠? n하고 40 그리고 5의 제곱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고 40 자, 이게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5분의 루트 3 자, 그래도 제가 열심히 썼으니까 그래도 보답 차원에서 하나 이렇게 성실하게 썼습니다. 자, 확률 변수 S에 대한 9개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했습니다. 즉 데이터가 n개가 있는 거고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분포예요. 그쵸? 표본 평균의 분포. 여기도 표본 평균이 이 물결은 자, 이 표본 평균이 따른다. 뭐를? 정규 분포를 하고 자, 이게 뭐예요? 뮤 평균이에요. 평균이 5의 제곱이었죠. 이게 분산인데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면은 이거죠. 이거. 그쵸? 이거죠. 그리고 우리 이거를 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오차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쵸? 이게 만약에 모집 단위였어요. 그러면은 이 평균이 따른다. 뭐를 이렇게 평균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분산이죠. 근데 얘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 문제 우리 잘못했다. 이거 적었어야 됐는데 이거 이렇게 적었어야 됐는데 아무튼 얘가 이걸 적었어야 됐는데 제가 방금 잘못 적었네. 했. 아 이런 하나 꼼꼼하게 합시다. 꼼꼼하게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볼게요. 뭐가 왜 틀렸냐 했냐면은 자, 보세요. 이 표준 이 Z 표준화죠. 이 표준화를 보려면은 자, 우리가 이제 불러가는 게 35 이 근처에서 어떻게 되냐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 표본 평균이 뭐예요? 40을 따른다 했죠. 그리고 35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해야 돼요. 자, 원래 이 자리가 그냥 분산 자리예요. 그쵸? 5에 5. 아, 분산 자리 아니라 표준 편차 자리죠. 표준 편차. 아, 자꾸 이러네. 그럼 1이 되잖아요. 1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Z를 1이라고 하든가, 예? Z를 1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걸 바꿔야겠죠. 어떻게 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발을 빼야 돼요. 발을 빼고 X가 이렇게 따른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 친구를 넣어주면은 n이 9개죠. 그리고 이 표준 편차를 넣는 것이니까 5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5 해서 5네 2 3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3인 거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Z가 3인 거고 이제 기울가설을 채택하냐 기약하냐 이걸 보면 되는데 신뢰 구간이 99%래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 유의 수준이 0.01이라는 겁니다. 99%니까 유의 수준 0.01. 그러면 이제 딱 이제 표를 봅시다. 이제 표를 볼 차례예요. 자, 자료 확대해서 이제 3일 때 봅시다. 자, 이렇게 3이 근데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뭐 여기 중에서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봐봐. 여기가 이제 생략돼 있지만 0.00 그리고 여기가 0.001 여기가 0.00이 아니라 0.01, 0.02, 0.03, 0.04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3이었죠. 그러니까 첫째 줄 여기 0.9987입니다. 0.9987. 아, 0.9987. 네. 네, 보면은 근데 우리 예전에 그런 거 했잖아요. 99%면은 0.5에다가 이 가운데에서 양축을 이렇게 하니까 0.1, 0.1 뺀 그러니까 0.001, 0.001 뺀 0.445가 돼야 이거 맞지 않냐? 이게 0.99에서 나누기 2를 하면 0.445니까 그쵸? 이거를 한 0.945가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양측입니다. 양측. 평균에서 양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다시 축소할게요. 잘 축소. 자, 이게 일정 양을 넘으면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층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선을 넘냐 안 넘느냐 그게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뢰구간 99%라는 거는 자 이렇게 있을 때 내 신뢰구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선을 넘냐 안 넘냐 그거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0.9987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Z가 3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평균이 있고 이게 Z가 3인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9987 그러니까 99.87%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은 거는 어떻게 해요? 1을 빼주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을 빼줍니다. 9987을 빼주면은 0.0013이 되겠죠. 0.0013 이게 0.0013이에요. 즉 유의 확률이 0.01보다 이게 훨씬 작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나올 확률이 이제 1%라는 거죠. 이 선을 넘는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1%인데 내가 뽑은 데이터는 0.13%야. 13%의 확률로 나왔어. 즉 이 35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99.87%인데 내가 뽑은 확률이 0.13%라는 거는 35보다 넘은 이 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1%의 확률로 레전드가 뜬 거야. 그래서 기무가설이 아닌 대리가설이다. 그 말은 기무가설 기각이다. 예, 이 말이었습니다. 어렵죠? 다음 중 아래의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분석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기법. 노이즈를 추가하고 개인정보와 데이터 분석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 차단법입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에 노이즈를 주는 건데, 이렇게 노이즈를 줘도 우리가 이제 그 통계적 특성이라고 하죠. 평균과 분산 같은 그러한 거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전체 평균과 이 분산과 해서 네, 개인정보 차단보고 K 익명성은 우리가 어, 나와 똑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데이터 군중 속에서 최소 K명이 되게끔 데이터를 범주합니다. 그래서 뭐 홍길동 뭐 23세 뭐 김빠빠 김빠 뭐 25세 있으면 그냥 다 20대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 20 김빠 20 해가지고 이렇게 나 같은 얘들이 몇 명 K명 있게 가명하는 알죠? 홍길동을 A, C, 김빠를 B, C 이렇게 L 다양성 뭐냐 이제 K 익명성에서 이렇게 해도 갑자기 여기다가 위암 나머지 정상인데 위암 이러면은 누가 봐도 홍길동이야. 그래 이렇게 되지 않게 뭐 여기서 이 그룹에서 최소 몇 명은 뭐 이렇게 뭐 위암 해가지고 이제 그 식별할 수 없게끔 하자 이런 거죠. 이제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건데 다음 중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데이터 세트를 분할하고 데이터 모형을 모델링하고 모델 적용 및 운영 방안 성립이 이제 데이터 모델링 과정이고 프로젝트 성과 분석 및 평가 보고는 이제 평가 및 전개 단계입니다. 네. 자,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처리 엔진이죠. 하드웨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메모리 방식이래요. 자, 봅시다. 일단 맵 리듀스는 이제 하드비 초반기에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깨고 다시 합칩니다. 데이터를 잘게 쪼개고 이제 합치는 방식이 이제 맵 리듀스인데 이제 거기서 그걸 이제 디스크를 읽는다는 그 자체가 이제 느리는 거죠. 그래서 인 메모리, 그러니까 램에다가 올려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겠다가 이제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분산 처리 엔진인 거죠 다. 근데 이제 맵리스는 좀 옛날 거, 스파크가 이제 최신 거, 그리고 하이브랑 피그는 이제 하드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어, 분석을 하는 건데 그 분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피그는 이제 자체적인 이제 스크립트 언어를 쓰는 거고 하이브는 SQL 비슷하게 뭐 하이브 QL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한다고 합니다. 다음 중 1제타바이트에 1바이트의 아스키 코드 넣으면 가능한 수용 가능한 크기는 자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자 일단 기본은 바이트예요. 자 키, 모, 지, 탐피, 이, 지, 얍 여기서 이제 10, 20, 30, 40, 50, 60, 70, 80입니다. 제타는 70이네요. 김우치 탐피 이지압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입니다. 다음 중 하드 파일 시스템이죠. 정식 명칭은 하드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이죠. 자, 리플리케이션 횟수는 내부에서 결정되면 사용자가 바꾸지 못한다. 네, 리플리케이션 횟수는 이제 3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이제 설정 파일을 건드려서 바꿀 수가 있긴 해요. 자, ETL은 뭐예요? 추출, 그 다음에 변환, 그 다음에 로드, 저장이죠. 추출하고 변환하고 저장하는 그 프로플라인을 말하는 거고, 파이프라인을 말하는 거고, NTFA가 아니라 NTFS예요. 뉴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이라고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냥 아예 관계도 없는 말이고요. GFS가 동일한 소스 코드가 아니라 동일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파일 시스템이랑 동일한 아키텍처, 동일한 구조를 이제 본따서 만든 게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한데 근데 이거 소스 코드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왜냐면은 GFS는 C++로 만들어지고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은
자바를 만들었어요. 둘이 소스 코드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같은 구조를 얘가 차용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라는 거지. 달라요. 네임 노드는 삭제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데 아니죠. 네임 노드가 삭제되면은 이제 메타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하는 거고, 네임 노드는 메타 데이터에 이제 그 정보를 지우는 거지. 이제 데이터 삭제 데이터가 저장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사실은.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노드가 뭐 삭제할 게 있으면 데이터 노드가 관리를 하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 것을 하면 이게 이거긴 한데 사실 소스 코드가 아닙니다. 소스 코드가 아니라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 음, 그리고 또 인내신 거 보기오류 동 동일한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네, 사, 사용 사용한다. 네, 자 여기까지